자, 그래서 이제 북한 마약이 한국으로 유통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김정일은 남한을 자본주의를 타락시켜서 점령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약을 생산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미 공식적으로 신문에 다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약을 한국에 유통시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한 탈북 소식통은 필로폰 생산 초기에 한국인 기술자 3명이 국내 단속을 피해 동남아 중국에 갔다가 북한까지 넘어왔다. 전라도 깡패겠지. 어? 아니면은 경상도라고 한다면 부산이나 요쪽에서 갔을 거예요. 김해. 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북한에 전수됐다. 등등등등. 그래서 기술을 넘겨받은 북한은 이후 한국 기술자 2명을 총살했으며 1명은 간신히 탈북해 숨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고 버렸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겠죠, 얘네들. 그렇게 해서 북한의 마약 기술까지 전수가 됐습니다. 북한에 마약 기술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박전 아저씨 한번 설명해봐. 북한에 마약 기술자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지? 동남아시아 중국을 거쳐서 북한까지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지? 이거 김대중 아니면은 노무현 아니면은 이런 애들 아니면 못할 텐데. 어? 그쵸? 그 다음에 중국에 대량 밀수된 북한 마약 국내에도 유입됐다. 그쵸?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이렇게. 중국에 대량의 삥두, 그러니까 마약이에요. 아이스라고 하죠, 보통. 를 밀수하는 북한 사람들은 개인 밀수꾼이 아니라 북한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는 외화벌이 조직이다. 진짜? 제 말 맞죠? 북한이 우리나라에 마약을 파는 것은 간첩활동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외화벌이를 하지만 이건 간첩활동이라고. 남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첩보부대가 합니다. 저걸 누가 했느냐? 39호실이 주로 했습니다. 39호실 뭔지 아시죠? 북한 39호실. 탱어공사,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 그 사람 일했던 데가 39호실 아닙니까? 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 북한 국정원 애들이 하는 겁니다. 이 마약 사업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파가 북한 마약을 취급해? 응? 우리나라 깡패가 어느 순간서부터가 전라도 깡패가 우리나라를 전국구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전라도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나이트클럽까지 전라도 깡패들이 다 진출했죠?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어? 그렇게 세력 확장을 하려면은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어디서 온다? 돈. 그 돈은 어디서 왔어요? 마약. 응? 다 연결되죠?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자, 그래서 북한산 필로폰 유통 비상 해가지고 이미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울 대학가와 유흥가 주변에서 암암리에 판매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알려진 물뽕의 정식 명칭이 GHB이다. 쭉쭉쭉 나오죠? 저것도 어디서 만들었느냐? 북한. 버닝썬 사건이 북한산 마약하고 관계가 없다고? 당연히 관계가 있죠. 이것도 제가 얘기했었죠? 예전에 버닝썬 얘기할 때. 이때 우리나라 우파들 뭐 했죠? 연예인 빤스 사건. 핵심 피해가죠? 왜 그래? 하는 거예요. 왜 핵심 피해가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건 터지면 이거는 북한 39호실의 대남 공작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 연예인 빤스 사건으로 치부해버린다. 헤헤헤 하면서 끝내버리네.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느낀 거예요. 우리나라 우파도 한패구나. 우리나라 우패도 한패다. 왜? 우리나라 우파 중에 마약쟁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에? 김무성이 사위서부터 보세요. 우리나라 우파에는 마약쟁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빤스 사건으로 희화화 시켜가지고 사건의 포인트를 빗나가게 하죠. 일부러. 그러면서 북한에 부역행위를 하죠. 그래서 그냥 김일성 개새끼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통과하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삥두라고 했죠. 삥두. 삥두라는 게 아이스, 얼음이라 그러면 됐잖아요. 이 북한산 마약이 또 어디까지 퍼졌냐면요. 저기 호주랑 뉴질랜드에도 퍼져 있습니다. 호주랑 뉴질랜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뉴질랜드가 좌파의 아주 본산지인 건 아십니까? 뉴질랜드 교민의 거의 99%가 좌파 빨갱이들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양정철인가? 양정철이가 뉴질랜드 출신 아니에요? 잠깐 검색해 볼까?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한 명, 그쪽 출신이 있는데, 뉴질랜드 출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뉴질랜드 양정철에 치면 나오려나? 뉴질랜드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뉴질랜드 맞나요? 그치? 뉴질랜드가 또 아이스가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거 다 북한산 마약이에요.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북한에서 온 건데, 뉴질랜드의 한국 교민들 거의 90%가 좌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 한번 갔었잖아요. 뉴질랜드에 갔을 때에도 제가 제보로 들은 거는, 뉴질랜드 교민들 상대로 북한 관광 사업을 합니다. 뉴질랜드 교민들이, 물론 좌파들이죠. 좌파 뉴질랜드 교민들이 북한 관광을 뉴질랜드 교민 상대로 해요.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러 가지를 했어. 하여튼 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중에 분명히 저는 간첩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전 뉴질랜드 한인회 회장이 조선족이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젠 북한산 마약까지 버젓이 국내 들인 탈북자 19명 검거해서 쭉 나오는데, 자, 요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오는 탈북자들, 한국의 자유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북한 39호실의 지령에 의해서 한국에 외화벌이 하러 오는 놈들이 많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전 탈북자들도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탈북자들은 진짜 북한이 싫어서, 아이고 왜 또 그래, 응? 북한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은요, 북한 마약을 한국에서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해서 운송책, 그 중간책으로서 우리나라에 탈북이란 형식을 빌려서 오는 놈들이 꽤 있습니다. 걔들 간첩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북한산 마약은 북한의 범죄 조직이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공안부, 즉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북한의 국정원이. 네. 그래서 이거는 공안사건으로 다뤄야 돼요. 공안사건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공안사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네. 한국을 무너뜨리는 북한산 마약 누가 들여오나 해서 쭉쭉 기사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최근 3년간 한국에서 매년 16만 명씩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마약 천국이에요.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고. 예. 북한 김정일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한을 마약으로 찌들게 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총을 쏘지 않는 남침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시키겠다는 공작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전한 근면한 근로의욕, 생산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고 정신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약을 퍼뜨리는 겁니다. 39호실 북한의 공안 보위부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탈북으로 가정한 스파이 간첩들도 들어오고 조선족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바로 이러한 여러 공작의 한 일환이에요.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가 1년에 16만 명씩 저렇게 마약 중독자가 생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이미 김대중 때부터 계산해도 벌써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가 한 500만 명은 될 거겠네. 에? 500만 명은 됐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마약 중독자가 됐을 거라고요, 지금. 에? 자, 그래서 보면은 밑에 빨간색 줄 찾죠? 미국 FBI 국장이 방한해서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만나 국제공조 논의.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북한산 마약을 도는 거는 이거는 북한 스파이 활동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어떻게 하려고 그래? 레이 국장이랑 어떻게 대화하려고 그래, 앞으로? 레이 국장이랑 박지원 국정원장은 과연 대화가 될까? 어?